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30초만 늦게 나오고 싶었는데, 2월 5일 명절이 금요일인 주간, 시간은 여지없이 2시 9분이에요. 다음부터 이윤재 앵커한테 얘기해서 2시 7분이든 2시 11분이든 딱 정해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2시 9분이 왜 이게 구자가 원래 숫자가 되게 좋은 자리인데, 이게 이제 조금 게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거. 왜냐면은 9 다음에는 꽝이고, 그럴 바에는 이왕이면 7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2시 7분이든 2시 11분이든 그건 내 생각이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1시 50분에 보고 싶잖아요.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주는 어, 내가 오늘 하는 방송하고 아마도 2월 7일 날도 오늘하고 유사한 컨셉으로 방송을 할 거예요. 이토마토에서 16년 있으면서 대놓고 방송에서 지금과 같이 방송한 것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송을 할 겁니다.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면 내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단기, 중기, 장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중. 타이밍은 이미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타이밍을 잘 잡는 어떤 이런 건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다만 저쪽이 물량이 좀 많으면 괜찮은데, 물량이 많을 때는 분명히 호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도 작년인가요?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호가 체계를 바꾸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호가창 매매에서부터 호가 보는 법은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호가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달리 지금 호가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최근 시장은 여러분들도 매매를 해보면 경험해서 알겠지만은 조종을 받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의 블루칩 시가총액 10위권 주식을 제외하고는 조종을 받으면 물량을 팍팍 사기가 힘들 만큼 물량이 싹 사그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호가 체계에서는 막 억 단위 주문, 몇 억 단위 주문, 몇십억 단위 주문이 그 호가의 물량이 많아서 이게 들어가고 체결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호가 구조를 바꾸면서 거의 조종을 받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을 받는 주식은 물량을 집어넣기가 부담 갈 정도로 물량이 싸그리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이제 그들이 한 5%에서 10%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호가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인들 추격 매수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뀐 호가 체계라는 거 얘기하고, 오늘 할 얘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뉴스서부터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추세 분석의 3요소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주요 섹터를 점검했고 1월 24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한 거니까 1월 24일 타이밍부터가 중요하고, 지금이 이제 2주, 3주째로 가고 있는 건데, 단기, 중기, 장기의 중요성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수 측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 전략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종합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네들의 종합 적용으로 우선 성공 투자 필수 요건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할 때 두 번째 챕터로 나오는 첫 번째는 무조건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그 다음에 성공 투자 필수 요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토마토 PD가 요거 이제 큰 화면으로 놓네요. 이제 이쪽도 이제 귀찮은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어쨌든 성공 투자 필수 요건에 주식 투자 목적이 뭐냐? 결국은 돈 버는 거. 그 돈을 어떨 때 버느냐? 밑에 화면이 나올 텐데요. 밑에 잘리나요? 예. 그러면 뭐 잘리면 또 슬쩍 또 이렇게 또 방송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센스는 있어요. 이러다가 확 넘어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보시면 여유 자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종목에 시간과 싸우는 걸 강조를 하면서 결국 수익 내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평가 가치주 들어간 사람들은 시간과 안 싸웠죠. 근데 저 사람들이 최근 일주일 직전에는 2년 동안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시간과 싸우는 과정이 힘든 것이고, 근데 여기 이거 투자 수익에 이거 금단지 이거 진짜 압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동심이 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동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기는 금을 좋아하고 마음은 동심이에요, 동심. 이거는 이종복 강의에 나오는 그림에 사실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간과 싸우는 과정이 힘든 거고, 이 힘든 걸 극복한 사람이 이렇게 돈다발을 손에 쥐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걸 조금이나마 단축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술적 분석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만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좌우당간 결론은 그래서 자신에 맞는 정형화된 기법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자신에게 맞는 정형화된 기법이 바로 이게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준과 원칙 강조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쌍꺼풀이 오른쪽 지죠, 또. 이렇게 일부러 안 해도 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고, 이쪽으로 오면 성공투자 필수 요건의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키라는 걸 강조를 많이 시켜요. 여기서도 한 코멘트를 넣고 가면 지금 시장은 대세 장기 상승, 중장기 상승, 중기 상승 중 단기 급락 후 반등이 이어지다가 다시 중기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시장이 거래소. 보다 보면 거래소 쪽은 상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죠. 장기 상승, 중장기 상승, 중기 상승, 단기 급락 후 반등하고 나서 다시 중기 상승. 해갖고 상승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스닥은 장기 상승, 중장기가 조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도 조정이고 단기 급락 후 반등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투자 스타일하고 매매 기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판단 매매 기법 투자 스타일을 조화시키는데, 그럼 시장 판단을 왜 하느냐,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시장 판단을 왜 하는 거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 지표로 호악재 반영 여부에 현 위치를 추세 파동 패턴 수급 주도주 등등등등으로 파악을 한 후, 대세는 장기 투자, 대세 이탈 시는 단기 매매 혹은 관망, 월봉, 주봉, 일봉 분석으로 돼 있으면서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 생략 후 뭐가 옆에 있냐면 주체별 매매와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다 분석을 해 준 거고요. 호재 악재서부터 이런 거 다 분석 들어간 거고,
현 위치 추세 파동으로 다 얘기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 대세는 장기 투자고 대세 이탈 시 단기 매매 혹은 관망인데 지금 대세가 장기니까 장기 대세가 상승 중에 있으니까 투자가 맞는 구간이 맞는데 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기가 하락으로 들어올 때가 힘든 건데 그게 거래소가 연초가 그랬고 코스닥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했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거 시간 오래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거든요. 내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추세선을 이렇게 다 오픈시켜주고 방송하잖아요. 이거 옛날에 내가 파생 방송했으면 이거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 지금 2,500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죠, 여러분? 빨리 2,800 모으세요. 지수 계속 가기를 바라시면. 그리고 나는 지수 계속 간다요. 벌써 순간적으로 내 의견 툭 튀어나갔죠? 이게 이런 게 실시간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근데 오늘 헤어스타일 괜찮나요? 멋있는 게 아니고 사실 좀 떡졌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토요일 날 원래 병원이 토요일 날 안 한다고 하면서 그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원래 토요일 날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눈 떠봤더니 차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마취 받고 이제 수술실 들어간 갖고 이제 주사 넣을 거예요라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이제 차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 실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 안 좋은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좌우당간 이게 지금 거래소 추세거든요. 우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단기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거 해설 아닙니다. 17일째,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하루가 먼저 빠진 거고요. 하루가 먼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 지수 밀렸을 때 340 이하는 설령 물려도 돈 벌 수 있다는 얘기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고요. 344 플러스 마이너스 연초에 아까 지지저항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게 340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언더슈팅이 걸려서 330, 327까지 밀렸고요. 언더슈팅은 단기 매수의 급소라는 거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번 마디가 353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단기 저항으로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요일 날 그냥 한 방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찌글찌글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다만 이쪽으로 빨리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대형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갈릴 거예요. 이제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서 뭐 주도주가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익이 좀 잘 나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잘 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그렇게 움직일 때 소형주를 갖고 있거나 이제 중소형주 갖고 있거나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소외받을 수 있는 장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래 지지난주쯤에 이게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야기했죠, 여러분. 연말 연초 효과, 일회 현상,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좋다 막 이런 얘기 했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려면 2차 전지가 갔어야 되는 거 인정. 정확하게는 2차 전지가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빵 반도체가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노벨 경제학상 받을 만큼 정확하게 맞춰준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수와 방향과 모든 건 퍼펙트했는데 증권, 은행, 보험, 지주사가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소외받은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움직인 거예요. 인정? 이게 그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종목은 또 2차 전지 위주로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죠? 보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다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언어의 특징이 나갑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누구 의지예요? 내 의지죠.
이게 좋은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는 내 의지입니까? 나는 의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피동형이라고 그랬죠? 그 말도 내가 진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는 전문가거든요? 근데 왜 못 알아듣는 척을 하지? 나는 16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 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방송 끊긴 거 아니에요? 닭닭닭닭 통닭 말고 요새 여러분들은 치킨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닭닭닭닭 코스닥은 보다시피 아직도 사이클 자체가 중기 조정 사이클에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이 파에서 중기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조정을 받는 사이클 중에 가장 긴 시간은 23, 25시간. 근데 지금 20일이죠. 근데 요 장대 양봉으로 갖고 하면 25이 맞아요. 근데 여기가 쌍봉이 돼가지고 20일로 놓고 보면 5일 정도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5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1300에서 뭐 1320, 1350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다시 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5거래일 동안 여기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거래일 정도 동안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이 추세 패턴을 완벽하게 만들면서 요게 코끼리 할아버지 그 코수염도 이렇게 돼 있는 코수염이 주로 어느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코수염이죠? 그 찰리 채플린 말고 요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코수염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나 이게 이제 물소 뿔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물소 뿔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학이 날개를 피려면 학이 날개를 핀다라고 하는 형상은 이렇게 놨을 때 학이 날개를 핀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거가 뒤집힌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지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수반되는 게 단점. 코스닥은 중기 저점권으로 밀려 내려와서 좋긴 좋은데 아직도 기간이 한 5일 정도는 조금 약한 거래일 쪽에 속하면서 이평선의 저항이 세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확 올라갈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도 저점은 얼추 나온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끌땅끌땅 오마이갓 하면서 순간적으로 1200 언저리 쪽으로는 되밀 수는 있으나 이제 1300에서 1350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있는 게 코스닥 150 지수고요. 거래소는 이제 워낙 세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340도 이제 그 자리 또 나오는 거예요. 조금 세면 344 자리 나오겠죠. 344에서 340 정도의 조종은 나올 수는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365에서 370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똑 부러지게 됐죠? 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얘기가 어차피 강좌 끝났으니까요. 1월 내가 중심이론 강좌 여러분들 성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나는 2월 1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지금 얘기가 실시간 전략으로 들어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가는 바입니다. 이 온라인 강좌는 분기에 한번 하니까 이제 당분간은 없겠지만은 한 5월달, 6월달쯤에 또 이종복이가 이 온라인 강좌하면 여러분서도 좀 관심 많이 가지시면 남들보다 앞선 시황 최소 2, 3주 정도는 앞서서 주식시장의 어떤 대세와 주도주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명절 끝나자마자 야간 강연 방송이 있는데 저거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좀 섭하지 않습니까? 이게 1월 9일 날 1월 9일 야간 강연 방송에서도 지금 지수 퍼펙트하게 분석 들어간 거 확인해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거보다 조금 더 빠진 게 이제 아래로 7P가 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맥스 최악의 경우 337짜리가 안 깨졌으면 내가 진짜 여기 목에 여기 거품 생기게 아마 얘기했었을 텐데 저기서 언더슈팅이 걸린 건 인정. 그죠? 예. 여기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빠져버린 거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분명히 여기 추세선상으로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긋는 그 추세 패턴은 퍼펙트하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수가 그렇게 밀렸을 때 여러분 지수가 그렇게 밀린 다음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나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위주로 장이 올라가는 걸 예측했다는 얘기 아까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치주가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 아까 한 거예요 여러분. 요까지는 확인되셨죠 여러분? 이게 그거고 지금부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시간이 이제 30분 됐네요. 아 조금만 더 일찍 끝냈어도 되는데 마지막이죠. 시장 판단 기준 정립의 마지막. 그래서 결국은 뭔데 월봉 주봉 일봉을 가지고 지금부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쪽을 실시간으로 아이고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메뉴버 보이기. 우리는 증권 경력이 많아서 이거 당황 안 해. 이거 아마 이윤지 앵커 같았으면 지금 아마 또 막 놀래갖고 막 벌벌 떨었을 거야 아마. 우리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미스트롯인지 뭐 현역 가왕인지 거기 심사위원 중에 장윤정 심사위원이 그 저기 예서하고 우리 저기한테 했던 얘기. 중간에 이거 안무가 틀렸는데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기술이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할 때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지. 거기서 당황하지 않는 어떤 이런 게 또 우리의 또 마력 아니겠습니까? 이거 화면 잘 보이나요? 근데 이게 지금 메뉴 툴바 제대로 된 거 맞죠? 내가 얘기하고도 좀 거시기 하네요, 여러분. 이거 맞겠죠, 여러분? 이걸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르면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메뉴 툴바가 아니고, 시간 가는데 메뉴 보이기로 들어가야지. 메뉴 보이기. 요거까지만 놓고 가면, 예, 아깝게 잘 보이는데 그냥 이걸로 갈게요, 여러분. 우선 삼성전자하고 이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짧은 봉이거든요. 60분 봉이에요, 여러분. 왼쪽은 60분 봉이고 오른쪽은 일봉이에요. 우측 위가 일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아래가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아래가 월봉입니다. 보다시피 삼성전자는 일봉, 주봉, 월봉, 분봉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봉과 이평선은 우상향인데 한 가지 단점이 거래량.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래가 실리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75,000원을 넘어 77,000원 쪽으로 가는데 얘가 만약에 75,000원을 못 넘고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아서 75,000원에서 분봉상 고점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75,000원에서 76,000원에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되면 다시 되밀리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밀리게 되면 이제 72,500원에서 71,100원 사이가 완벽한 지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수가 위험하거나 지수가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 우리가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2021년, 2022년짜리에 여기 보면 8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여길 뚫어야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아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밴드에서 움직이면서 만약에 이제 8만을 뚫고 갈 경우에 종가상 신고가로 가기 때문에 고삐가 풀려버리는 거죠. 이때 나스닥만 폭락장이 안 나오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거래가 늘면서 7만 5천을 넘느냐, 엔드 8만 쪽으로 치고 가느냐.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것도 이종복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그럴 확률이 없으면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종복은. 근데 하이닉스는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이닉스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대부분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선호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패턴 자체가 이게 아리까리한 쐐기 패턴이에요. 단기도 약간 꺾여 있지 않습니까? 일봉상으로도 약간 밀리는 각이죠. 근데 모든 각이나 이런 거 자체는 아랫각으로 밀려고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주봉상 여기가 21선의 지지형이고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그럼 월봉이 지금 연속 두 개의 음봉이 꺾여 내려가게 되면 하이닉스도 조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 월봉의 고점이 여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1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13만 원 초반 이하로 왔을 때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밀리고 다시 이제 지수를 견인해주고 시장을 같이 들어줄 때 올라가야 되는 주식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가치주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해봐야 되는데 자동차는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짧게만 한번 볼게요. 이게 현대차거든요. 분차트상 완벽하고요. 일봉도 완벽하죠, 여러분. 이게 개별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별주가 이렇게 가면 누가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주봉도 완벽하죠. 월봉까지 완벽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가 과연 2월 달에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가 이 월봉으로 우리가 판단해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이건 25만 원은 타치를 하고도 남겠죠. 대신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봉상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렇게 바닥을 탈출할 때는 봉으로 장악을 했고 보세요, 여러분. 봉으로 장악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비실비실거리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은 2월 달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3월 달로 가면서는 조종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이 주봉, 월봉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 주봉이 2개가 지나는 거니까 2월 달이 마무리가 되려면 연휴 끝난 다음에 2개 주봉밖에 안 남죠. 그러면 현대차가 어느 쯤 정도에서 밀릴지 정도도 주봉만 보고도 예측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당간 현대차는 어쨌든 뭐 이 기세면 25만 원 치고 가는 건 일도 아닌데 문제는 25만 원을 치고 가면서 이제 30만 원대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 거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죠. 자, 증권주로 갈게요. 증권주는 거래대금이 급증한 것도 아닌데 보세요. 증권주 주봉은 아까 현대차하고 또 다르고요. 이 증권주의 월봉이 아직도 바닥에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긍정인데 과연 종합이 갈 때 삼성전자 가고 현대차 가면서 저쪽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융주가 같이 가버리면 지수가 너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쪽이나 금융주 쪽에서 과연 어느 쪽이 못 쫓아갈지를 우리가 따지는 걸로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융주가 못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일봉상에서도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밀렸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N자형의 목표치마저도 얼추 찬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는 여긴 때려 죽여도 못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기는 아주 강력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의 패턴은 강하지만은 일봉과 주봉의 패턴은 강하지만은 월봉이 자동차하고 다르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는 또 달라요. 달라요. 은행주는 신고가를 뚫어버린 겁니다. 주봉상. 그럼 월봉상으로도 놓고 보면 은행주는 예를 들어서 깨비금융으로 얘기하면 원래 내가 KB금융이라고 하지 않고 깨비금융이라고 그래요. 깨비금융. 예전에 할머니가 KB금융을 진단할 때
깨비금융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게 각인이 돼갖고 나도 깨비금융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월봉상으로는 은행주는 월봉상으로는 삼각 수렴을 넘어갔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삼각 수렴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깨비금융 기준으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디 비율 분석을 하지 말고 N자형의 목표치 분석을 하면은 이건 암산이 되겠네요. 66에 26이면은 4만 원이니까 여기 최저점을 기준으로면 여기가 4만 3천 원대니까 8만 원대까지가 목표치가 나오는군요. 깨비금융 기준에는 올라가는 목표치가 8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거 계속해서 갈 거냐 쉬었다가 갈 거냐. 나는 쉬었다가 쉬었다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기가 부담 간다고 하는 거고, 얘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주봉상 지지를 잡게 되면 6만 원에서 5만 8천 원 언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얘들이 6만 원에서 5만 8천 원대로 밀려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올까? 이걸 한번 보라는 거죠. 가격적으로 부담 간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월봉상 신고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하는 주장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2017, 2018년도니까 여기가 2016년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8년에서 10년의 코스로다가 은행주를 분석을 할 경우에는 국민은행 기준에 8만 원대도 바라볼 수 있는 흐름인 거고요. 근데 그것이 2년 동안의 박스권을 하나의 캔들로 돌파를 했으니 연속적으로 가면서 8만 원을 주겠니? 아니면은 약간 눌렸다 가겠니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연속적으로 가기보다는 약간은 눌렸다 가도 가는 게 맞지 싶다 정도로 얘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또 얘기가 들어가 버려요. 지수를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만약에 현대차, 금융주가 만약에 좀 흔들릴 경우에 지수 받쳐줄 만한 섹터나 종목이 없으면 지수가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심이 엄청나게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과연 어디가 움직이겠냐? 그래서 2차 전지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지수가 단기간에 기가 막히게 움직인 모습은 너무나 뷰티풀하다. 그리고 이 뷰티풀한 지수는 그냥 죽을 기세가 아니다. 근데 시가총액 비가 높은 지주사 플러스 금융주 플러스 자동차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거 어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조리 다 조정받기는 쉽지 않으니 그러면 무엇이 끝까지 살아남을까를 봤을 때는 자동차가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은행주가 그러면 아니냐? 그것도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고 가야 그게 정석 플레이로 보인다. 그 조정을 주는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은행주나 이쪽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러면 지수 방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조금 움직이면서 2차 전지과가 움직이거나 화학가가 움직이면 이게 궁합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방송 도움 많이 되죠? 팩트, 퍼펙트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시청자 몇 명이에요? 아직 2,500 못 넘어갔죠? 이 방송을 안 듣는 주식 투자하는 그대여 나중에 눈물을 흘릴 것이다. 어떤 눈물이냐? 눈꽃 같은 눈물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추격 매수 반대라는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라는 자연 말고요. 스무스하게 2차 전지로 가볼게요. 나우 포스코. 보세요, 여러분. 이게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봅시다. 감히 포스코 홀딩스에 왜 이렇게 안 좋은 기사를 내는겨라고 얘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보이죠. 분차트상으로는 단기 저점 나왔고요. 일봉상으로는 이평선 저항권에 왔으나 이평선 저항권에 왔죠.
그러면 이 이평선 저항은 거래만 늘면 뚫을 수 있다라고 내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든 기사에서는 허구한 날 이쪽 철강주하고 2차 전지를 까대고 있으니 매수세가 안 붙지만 나는 주장하고 싶다.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저평가된 주식들이 지금 날아가는 주식 중에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저평가된 주식이 많습니까? 노우. 그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거 되게 많아요.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다고 이거 몰빵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자동차를 까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혹시 확대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신성한 거, 이거 왜곡되면 안 돼요. 아, 이거 한 10분만 더 2차 전지 갖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고, 지금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 포스코홀딩스 PBR 0.7이에요. 왜 얘는 모든 조건이 얘도 완벽한데 얘만 까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했죠? 무조건 윗방향입니다. 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고, 거래량이 늘면 무조건 50만 원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LG화학서부터 이런 것도 좀 했어요, 여러분. 자, 이건 이제 이게 내가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좀 한번 했던 건데, LG화학도 보세요. 일봉상으로 60일선 넘어가고 있어요. 이쪽은 거래가 좀 실리고 있어요. 자, 주봉도 이중바닥형에 21선 누여서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은 LG화학이나 이런 쪽이 세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시청자분들. 다만 패턴으로 봤을 때 LG화학이 지금 파동 자체가 1, 2, 3, 4, 5, 6, 7, 8, 90으로 밀렸잖아요. 1, 2, 3, 4, 5, 6, 7로 왔단 말이에요. 8, 90으로 밀리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리스키는 있어요. 다만 저점을 안 깨고 주봉이 돌려지는 적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LG화학이 조금 더 세가지고 거래량이 좀 늘면서 50만 원대를 뚫어주면 LG화학의 여기 위치는 여기 2022년 나락으로 갔던 여기 이중바닥이 만들어졌던 주봉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이유가 없다. 바닥이에요, 이거.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은 조정을 되게 깊숙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쪽은 이 기간이 조금 짧은 감은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할게. 아니, LG화학보다 더 저평가된 주식이 많다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은행주, 증권주서부터 쟤들이 어떻게 LG화학보다 더 저평가입니까?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이건 내 주장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58만 원에서 61만 원이 저항이네요. 240에서는 그러니까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단기 중기로 봐도 60만 원까지는 한 방에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건 인정. 그렇지만 LG화학도 주식이고 이거 저평가 주식 맞아. 아시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방은행이든 아니면 보험사든 아니면 중소형 증권사가 잘못돼서 M&A 돼갖고 팔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데요, 나는. 이게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되겠지만. LG화학이요. LG화학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서부터는 그냥 생략할게요. 나는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치만 내가 하는 말이 뭐 다 맞다라는 보장도 없고, 아이, 그렇죠. 사실 다 맞지 않습니까? 시간에 약간은 차이는 있었어도. 그렇다고 꼬시지 마세요. 안 넘어갑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고, 불혹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천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런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스무스하게 포스코 퓨처로 갈게요.
어딜 봐서 이 주식이 과대평가입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제 포스코 퓨처는 분차트 상으로도 돌았고요.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2차 전지과의 주식들은 가만히만 냅둬도 이제 매수세가 올 때가 됐거든요. 왜? 특이한 건설주, 지주사, 은행, 증권, 보험주가 과연 얼마나 저평가됐길래 단기간에 증권 역사상 처음으로 2년 동안에 저점을 일주일 만에 돌파한 적은 없었어요.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얘들은 뭐가 쟤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데? 부족한 거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내 의견 얘기했듯이 여러분, 저평가주라는 것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평가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없는 것을 이제 대중화시키거나 어느 정도 인기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야, 쟤 인기 없는데, 쟤 내가 봤을 때 인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기 있어 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은, 그보다 더 예쁜 사람 나오면 지금 예쁜 사람은 인기 시들해지잖아요. 맞죠? 근데 뭐 연기력이 탄탄하든 꾸준히 자기의 어떤 그 텃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꾸준히 움직이죠. 주식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서 꾸준히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누차 맨날 하는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분차트 상으로는 돌았고요. 일봉상으로는 다소간의 이평선들의 저항은 오케이, 인정. 그러나 주봉과 월봉을 보세요.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자, 반대로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은 포스코 퓨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주봉으로 같이 한번 비교해 드려 볼까요? 이것도 한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주봉 분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는 주봉을 놓고 보면 여기 음봉서부터 지금 8주째, 지금이 8주째예요. 그러나 에코프로 BM은 쌍봉으로 지금 주봉을 보면 5주째.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가 에코프로 BM보다는 3주가량 먼저 약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하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단기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황 이해했죠? 그러면 만약에 포스코 퓨처가 잘 가면 잘 가는데 뭐 에코프로 BM 혼자 급락할 확률은 떨어지니까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퓨처가 에코프로 BM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좋아졌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뒤집어서 했던 것은 1월 초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2월 초로 오니까 그 또 움직임이 센 게 뒤집혔죠? 그러면 일봉은 2차 전지는 저항이 많은 단점이 보이고요. 주봉은 이중바닥형으로 완벽한 우상향이고요. 월봉은 지난 월에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었다면 2차 전지가 리스키해 보이고 리스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수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은 우상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중기에 급락했다가 오마이갓 에브리바디니까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붙어버리니까 얘들이 여길 깨고 급락할 리스크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약한 건데 중장기적으로, 중기와 장기적으로 좋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들고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가고 엉뚱한 것들만 날아가니까 멘탈이 나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멘탈 잡으러 누가 온 겁니까 지금? 내가 온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지만 내가 말하는 거의 요점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코스모 쪽서부터 이제 코스모화학이나 얘네들은 보면 완전히 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이걸 우리가 침체기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봉과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평선이 흘러내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게 2차 전지 쪽을 자꾸 까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자꾸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이 심리가 꺾여가지고서 가뜩이나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더 흘러내리는 게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얘기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과들은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아주 일부 주식을 제끼면 지금 매수가 맞는 게 맞는 거고, 기존에는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내가 그렇게 방송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라는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로봇과하고 이런 쪽도 많은데 이게 또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 모든 거에서 가장 완벽한 건 로봇이에요, 여러분. 분봉도 그렇고, 다만 이게 지금 내가 뉴로메트카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했지만은 두산 로봇이 로봇에서는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보이에서 물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나오면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좀 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는 거시기 하지만은, 이게 주봉과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두산 로봇도 거의 얼추 저점으로 밀린 게 맞아요. 다소간의 등락혼주가 나올 수는 있지만 대신 이 말을 듣고 막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뉴로메카, 로보티즈부터 내가 긍정으로 이야기하는 주식들의 주봉과 월봉을 보면 이종복이가 왜 이쪽을 긍정으로 얘기하는지를 아마도 아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반도체에 내가 이제 조금 굵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공지능 기반형의 이오테크닉스라고 있는 이게 지금 이오테크닉스의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이거든요, 여러분. 보다시피 완벽합니다. 이 이오테크닉스의 차트는 완벽한 차트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소외받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게 이게 뭐 소외받을 일이고, 뭐 여기 들어가면 뭐 부도 맞아 죽습니까? 나는 이런 쪽이 지금 관심 갖는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나는 이런 정도의 주봉, 일봉, 월봉을 갖고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커피 한잔 한 겁니다. 옆모습 짤 나왔나요? 지금 이제 2600 넘어갔겠죠? 여러분, 2800명이 넘는 것은 염원인 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밥만 먹으면 2500 넘기라고 했는데 진짜 종합 2500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이 기세로 미국장만 핵폭탄 맞지 않고 중국하고 항생이 반등 주면 이제 2800 가야죠. 물론 중간에 2750에서 걸리겠지만 나는 지수가 머릿속에 있죠, 여러분. 그래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한번 갈 거예요. 자, 한미반도체는 달라요. 다시 여러분, 우측이 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라고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왼쪽은 한미반도체고요. 왼쪽은 한미반도체고 오른쪽은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월봉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월봉상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중, 근데 이게 뭐가 예뻐 보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겠다요. 그죠? 이거는 이오테크닉스가 훨씬 더 좋은 차트로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의 에너지로 따지는 거예요. 강한 차트는 한미반도체가 강합니다, 여러분. 이오테크닉스보다는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버틴긴 건데, 이제 나한테 수익을 주는 쪽에서는 한미보다는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더 수익을 내는 쪽에서는 유리하다, 차트 정도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성이는 또 달라요. 주성이는 약간 꺾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이제 지수와 이제 심리에 따라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내가 하이닉스 얘기한 걸로 썽성 주성을 얘기하면, 주성이도 월봉상 놓고 봤을 때는 이 기준양봉하고 덴고가 되게 강한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거워요, 여러분. 지금은 주성이나 하나마이크론 쪽에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시면 지금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거보다 급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 온 디바이스과가 지금은 유리하고요. 지금은 그쪽이 유리하고요. 이쪽은 주봉과 월봉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주봉과 월봉상에서 보인다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밀리면 다시 지지권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신용 나오겠죠. 또 그런데 말입니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동진세미컴은 또 다릅니다. 주봉상, 월봉상, 일봉상도 대신 동진이는 거래가 실려야 돼요, 여러분. 일봉은 이평선 저항에 찌그러져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일봉상으로는 이평선 저항에 찌그러져 있거든요. 근데 주봉을 보시면 21선 언저리까지 지금 다 밀려 내려와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 HPSP라는 반도체 일봉하고도 유사하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이거 뚫으면 반도체를 하드캐리할 만한 어떤 차트를 갖고 있는 게 동진이과예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컴 해갖고 몇 종목을 한번 해봤는데 한미반도체는 세지만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고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밀렸으나 이오테크닉스과에 있는 주식이 수익률 면에서는 굵은 주식 중에는 유리하고 주성이나 하나마이크론과의 주식들은 주봉과 월봉상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동진이가 같은 과에서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알찬 방송 했죠, 여러분?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일 모레 우리가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말을 하면 법이다. 자, 지금 시장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